발 킬머, 재능, 카멜런, 에이콘. 수십 년 동안 그는 카리스마와 부인할 수 없는 실력의 얼굴이었습니다. 팬들은 그가 전투기를 조종하고 록 전설을 연기하며 상징적인 역할을 두려움 없이 맡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스크린 속 모습 뒤에는 그의 여정이 항상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대중의 반발, 거짓 소문에 직면했으며 최근에는 더욱 개인적인 것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할리우드가 아니라 직접 팬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개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을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발 킬머의 삶, 그의 위대한 역할들, 그리고 그가 전한 감동적인 메시지를 파헤쳐 보세요. 유망한 시작과 결코 사라지지 않을 열정. 발 에드워드 킬머는 1959년 12월 31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그의 예술적 감각과 강인한 성격을 형성하게 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 글래디스 스와넷은 스웨덴 혈통과 창의성을 장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왔다. 그의 아버지 유진 킬머는 성공적인 항공우주 장비 유통업자이자 부동산 개발업자로 안정성을 제공했지만 높은 성과 기대치도 제시했다. 캘리포니아의 넓은 풍경 속에서 성장한 발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영향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스타덤으로의 길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이야기텔링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보였고 종종 놀이 중에 복잡한 시나리오와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상상력은 한계가 없었고 다양한 목소리와 몸짓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시간을 들였으며 이는 그가 미래의 경력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발의 창의성은 어린 시절에 불이 붙어 청소년기 내내 타올랐습니다. 10대였을 때 그는 미래의 스타 케빈 스페이시와 메어 위닝햄과 함께 채츠워스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예술적 야망이 넘치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학교의 드라마 프로그램은 그의 안식처가 되어 인간의 감정과 표현의 깊이를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그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했으며 그의 타고난 능력뿐만 아니라 공연의 모든 뉘앙스를 이해하기 위한 그의 헌신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발의 인생 초기에 비극이 발생하여 그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발의 남동생 웨슬리가 겨우 15살에 익사사고로 사망했을 때 이는 가족의 기반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웨슬리는 발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 꿈을 공유하고 서로의 열망을 응원했다. 이 상실은 엄청난 충격을 주어 결코 진정으로 치유되지 않는 깊은 상처를 만들었다. 이 깊은 슬픔은 발을 더 깊은 성찰과 창의성으로 이끌었고 발은 예술적 표현을 통해 말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을 처리하려고 했다. 이 비극은 또한 삶의 연약함과 자신의 열정을 시급하면서도 진실하게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발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연기를 단순한 오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을 탐구하고 비슷한 고통과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보기 시작했다. 킬머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뉴욕의 명문 줄리아드 학교에서 연극을 공부하기로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과 17살에 그는 줄리아드의 매우 경쟁적인 연극 부문의 최연소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매년 경쟁이 치열한 지원자들이 그 소중한 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업적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줄리아드에서 발은 자신의 예술에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엄격한 훈련은 그를 극한까지 밀어붙였고 그는 자신의 취약점과 마주하며 그것을 강력한 연기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단순히 배역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역 자체가 되는 그의 독특한 능력을 알아본 마스터 선생님들 아래에서 공부했습니다. 그의 동급생들은 그가 대단히 집중적이었다고 기억하며 독백과 장면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남아있곤 했다고 한다. 줄리아드 경험은 변혁적이었으며 발에게 단순히 기술뿐 아니라 규율과 예술가로서 지속적인 성장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세의 작은 변화가 전혀 다른 감정을 전달할 수 있고 호흡 패턴이 목소리 전달에 영향을 미치며 내면의 감정 상태가 신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졸업 후 발은 곧바로 연극에 뛰어들어 그의 실력과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 관객과 평론가들을 감탄시켰습니다. 그의 무대 공연은 고전적인 셰익스피어부터 현대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그의 엄청난 범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극 감독들은 그가 어떻게 캐릭터를 철저히 연구하고 대본에 언급되지 않은 배경 이야기와 동기를 개발하는 데 몇 주를 보내는지를 언급하며 그의 준비 방법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연극의 친밀함과 예술적 순수성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리우드는 더 큰 관객에게 다가가고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약속으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무대에서 스크린으로의 전환은 그의 기법을 조정하고 동일한 감정 깊이를 전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필요로 했다.
카메라가 포착할 수 있는 더 미묘한 표현을 통해서였습니다. 곧 발킬머는 할리우드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의 연극 훈련을 스크린에 선보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유머와 매력으로 쌓아 올린 명성의 길. 발의 영화 데뷔는 코미디 영화인 1984년의 탑 시크릿에서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그는 코미디 타이밍뿐만 아니라 뮤지컬 재능과 밴드 가수 애닉 리버스 역으로서의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그 영화는 발이 여러 가지 분야를 익히도록 요구하는 엉뚱한 패러디였다. 노래, 춤, 신체 코미디, 그리고 극적인 순간들, 종종 동일한 장면 내에서 그의 영인은 놀라웠고 그의 상징이 될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역할은 광범위한 준비를 필요로 했습니다. 발은 설득력 있게 기타를 연주하기 위해 몇 달을 보냈고 가창력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보컬 코치들과 함께 일했으며 엘비스 프레슬리의 몸짓을 연구하여 진정한 록스타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코미디에서도 진정성을 위한 그의 헌신은 감독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며 예술을 위해 비범한 노력을 기울이는 진지한 장인으로서의 그의 명성을 확립시켰습니다. 관객들은 즉시 눈치를 챘다. 말의 자연스러운 스크린 존재감은 매력적이었고 가르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그의 연기에 몰입하게 했다. 할리우드도 주목하여 여러 장르의 영화를 소화할 수 있는 드문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젊은 배우는 매 프로젝트에 헌신과 폭넓은 범위를 가져오는 사람과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에이전트와 감독들 덕분에 빠르게 성공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의 다음 큰 기회는 천재들의 합창에서 똑똑하고 건방진 크리스 나이트를 연기한 1985년에 찾아왔습니다. 이 역할은 발이 자신의 지적인 면을 보여주면서도 그를 매력적으로 만든 유머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크리스 나이트는 유명한 기술대학에 다니는 신동이었고 벨은 그 인물의 천재적인 지성과 장난기 많은 정신을 놀라울 정도로 진정성 있게 표현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독특한 재치와 연약함의 조합을 사랑했다. 크리스 나이트에서 뛰어나면서도 공감할 수 있고 자신감 있으면서도 실제 압박과 기대를 겪는 인물을 보았다. 발의 연기는 권위와의 갈등, 인간관계, 학업 성취 이상의 목적 찾기에서 자신을 본 관객들에게 공감을 주었습니다. 이 영화의 성공은 발을 단지 잘생긴 외모나 코미디 배우 이상의 인물로 확고히 했습니다. 그는 심도 있고 미묘한 복잡한 캐릭터를 다룰 수 있으며 관객의 공감과 몰입을 유지하면서 영화 전체를 책임질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은 1986년의 탑건이었으며 진정한 스타덤에 올려놓았습니다. 톰 크루즈의 피트 매버릭 미첼과 함께한 톰 아이스맨 카잔스키 역으로 벨은 할리우드의 가장 카리스마 있는 주연 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냉정한 태도, 완벽한 타이밍과 확신을 가지고 전달된 즉시 기억에 남고 인용할 만한 대사들이 되었습니다. 아이체만 역할은 자신감을 거만함 없이, 경쟁심을 악에 없이, 우월함을 거들먹거림 없이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대사인 속도의 필요성을 느낀다 같은 대사는 전 세계 팬들에 의해 반복되며 문화적 상징이 되었고 그의 영화사적 위치를 견고히 했다. 탑건의 성공은 전례 없는 명성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갑자기 발은 스포트라이트 속에 놓이며 그의 사생활의 모든 측면이 언론과 팬들에 의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압박은 강렬했고 그는 명성이 예상치 못한 대가를 동반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할리우드의 끊임없는 요구에 압도당하기보다는 발은 자신의 경력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의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공적인 공식을 반복하는 대신 자신의 예술적 한계를 넘고자 역할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가끔 예술적 위험보다 수익성이 있는 반복을 선호하는 스튜디오 경영진과 충돌을 일으켰지만 예술가로서 성장하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돌파구와 좌절, 예술적 진실성의 대가. 1991년까지 발 킬머는 할리우드의 최고 배우 중 한 자리를 확보했지만 그는 단순한 액션 스타나 코미디 배우 이상의 존재임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올리버 스톤의 더 도어즈에서 짐 모리슨을 연기한 그의 모습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역할이 되었으며 깊이와 진정성으로 평론가와 관객을 놀라게 했습니다. 발은 단순히 모리슨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되었고 모리슨의 전 밴드 동료들조차 이 변신에 놀랄 정도로 완전히 역할에 몰입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철저했고 모두를 집어삼키는 듯한 벨은 모리슨의 세계에 몰입하기 위해 1년을 보냈고 수많은 영상을 공부하고 무수한 녹음을 들으며 모리슨의 독특한 목소리를 완벽히 익히기 위해 보컬 코치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노래 스타일을 익혔습니다. 그는 피아노와 하모니카 연주를 배웠고 모리슨의 시를 깊이 연구했으며 심지어 가수의 신체적 태도와 철학적 관점을 채택했습니다. 발의 헌신은 단순한 모방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모리슨의 고통받는 천재성, 그의 예술적 비전, 그리고 그를 결국 파괴한 악마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육체적 변신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발의 감정적인 연기가 모리슨의 신비로운 존재감을 진정으로 포착했습니다. 그는 가수의 카리스마와 무대 존재감을 전달하면서도 그의 취약함, 중독 문제, 현실과의 점점 커지는 괴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를 만장일치로 칭찬했으며 이를 영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전기적 연기 중 하나로 여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개인적인 대가를 치렀습니다. 발은 나중에 모리슨의 어둠과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체득하는 것이 자신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경험은 그에게 배우들이 문제 있는 캐릭터에 너무 깊이 몰입할 때 직면하는 심리적 위험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이는 그의 미래 역할에 대한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교훈이 되었습니다. 제리 듀다워스 후 곧 그는 1993년 서부극 클래식 툼스톤에서 독 할리데이로 출연했다. 커트 러셀, 샘 엘리엇, 그리고 다른 노련한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들 중에서도 발의 닭은 정말 특별한 존재로 두드러졌습니다. 폐결핵을 앓고 있는 총잡이를 연기하며 그는 단순한 조연에 그칠 수 있었던 캐릭터의 비극적이면서도 매력적인 복잡함을 부여했습니다. 발의 닭 홀리데이는 교육을 받았고 재치 있으며 운명론적인 인물로 자신의 병이 서서히 자신을 죽이고 있음을 알면서도 끝까지 진정성 있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의 내가 내 허클베리야 라는 대사는 여전히 전설적입니다. 그러나 그 연기를 잊지 못하게 만든 것은 캐릭터의 깊이였습니다. 발은 와이어트 어프에게 보여준 닭의 충성심, 자신의 죽음에 대한 복잡한 관계, 그리고 품위와 스타일로 죽음을 맞이하려는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서부극 장르는 발이 그의 범위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게 했고, 그가 현대 작품과 같은 기술로 시대극을 처리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역할, 미국 개척 시대의 신화를 이해하고 19세기 대화를 자연스럽고 대화체로 들리게 하는 그의 능력은 역사학자와 영화 비평가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이 완벽하진 않았고 발은 상업 영화 산업에 대한 혹독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1995년에 그는 배트맨 포에버에서 배트맨 역할을 맡아 영화계의 가장 상징적인 캐릭터 중 하나를 연기했습니다. 영화는 상업적으로 성공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3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지만 그 경험은 발에게 깊은 불만을 안겼습니다. 그 역할은 그가 예술가로서 갈망했던 깊이를 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캐릭터는 상업적인 고려, 상품 요구 사항, 캐릭터 개발보다 장관을 우선시한 스튜디오의 요구에 의해 제약을 받았습니다. 발은 나중에 그 역할이 공허하게 느껴졌으며 캐릭터를 채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상을 입은 기분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대규모 예산 프랜차이즈의 성공이 종종 예술적 자유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스튜디오 경영진은 대사 전달에서 의상 디자인까지 캐릭터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자 했으며 이는 처음에 발을 연기에 끌어들였던 창의적인 탐구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그는 계속할 경우 막대한 재정적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를 떠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이 선택은 할리우드에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것은 금융적 이익보다 예술적 진실성에 대한 말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더 풍부하고 도전적인 역할을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정은 또한 발과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소문이 퍼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일부 업계 내부자들은 그의 예술적 기준을 오만 또는 비전문적으로 해석하여 그의 강렬함이 자존심이나 프리마돈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열정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 발의 평판은 복잡해졌습니다. 현장에서의 충돌 이야기가 떠돌며 그를 까다롭고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그렸습니다. 부디 이러한 소문들은 종종 맥락을 간과했습니다. 발의 좌절은 주로 상업적 고려사항이나 다른 참가자들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타협되는 것을 보고 생겼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맞섰으며 완벽을 향한 그의 강한 열정이 때때로 같은 수준의 열정을 공유하지 않는 감독, 프로듀서 혹은 동료 배우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헌신. 그러나 그는 항상 그의 초점이 예술과 이야기를 위한 것이지 자신의 자아를 채우거나 우월함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작업 방식에 대한 이러한 솔직함은 상쾌하면서도 해로웠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솔직함과 헌신을 높이 평가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논란을 피하는 업계에 전형적인 외교적 반응을 선호했다. 발의 정치적 게임을 거부하는 태도는 때때로 그에게 역할을 잃게 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술적 진실성을 중요시하는 진지한 영화 제작자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진정성에 의해 추진된 다재다능한 재능. 1990년대 후반 발 킬머는 영화 스타의 일반적인 기대에 도전하는 프로젝트를 자주 선택하여 깊이와 복잡성이 있는 역할을 계속 선택했습니다. 그는 영화 세인트에서 사이먼 템플러를 연기했습니다. 영화 전반에 걸쳐 수많은 변장과 정체성을 능숙하게 묘사함으로써 그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다. 그 역할은 사실상 하나의 연기 안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 매너리즘, 배경을 가진 여러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었다. 그의 준비 과정에는 다양한 악센트를 공부하고 그의 캐릭터가 필요로 하는 여러 기술을 배우며 시몬이 맡은 각 정체성에 대한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또 한 번 그의 독특한 변신 재능을 증명하며 더 많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비평가들은 그가 각각의 정체성에 완전히 녹아들어 마치 여러 배우들이 아닌 한 명의 연기자가 여러 배역을 소화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발은 또한 마이클 맨의 히트에서 관객과 비평가들을 감명시켰습니다.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 같은 대가들과 함께 출연했다. 이 범죄 서사극에서 바른 드니로의 전문은행 강도팀의 일원인 크리스 시헬리스를 연기했습니다. 그의 미묘한 강렬함과 절제된 연기는 이미 뛰어난 앙상블 캐스트에 중요한 무게를 더했습니다. 이 역할은 발이 영화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두 배우에 맞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캐릭터의 독특한 성격과 동기를 유지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크리스는 그룹의 전자기기 전문가였지만 발은 순전히 기능적인 역할일 수도 있었던 캐릭터에 깊이를 더하며 가족관계, 직업적 자부심, 그리고 범죄 생활의 위험에 대한 점점 커지는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반의 세심한 연출 스타일은 발의 준비 방식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감독의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와 진정성에 대한 고집은 발의 캐릭터 개발 접근법과 맞물려 영화의 현실적인 범죄 세계 속에서도 완전히 자연스러운 연기를 이끌어냈습니다. 2004년에 발은 올리버 스톤의 장대한 역사 서사시인 알렉산더에서 마케도니아의 필립을 연기했습니다. 영화는 비평가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고 흥행 성적도 실망스럽긴 했지만 발의 알렉산더의 아버지 연기는 이 프로젝트의 강한 요소 중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립은 복잡한 역사적 인물로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자 정치가였으며 아들에 대한 그의 관계는 야망, 사랑, 그리고 제국의 미래에 대한 상충되는 비전으로 인해 복잡했습니다. 발은 이러한 모순의 깊이를 더하며 필립이 알렉산더의 업적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아들의 점점 커져가는 야망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영화의 실패는 발의 경력에 또 다른 타격을 주었지만 그는 상업적인 실망이 그의 예술적 선택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탐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기 위해 새로운 결단력을 갖고 전진했습니다. 그는 독립영화로 돌아가서 그를 연기에 끌어들인 예술적 진정성을 되찾고자 했다. 이러한 작은 프로젝트들은 더 많은 창의적 자유를 제공하지만 재정적 안정성과 대중의 인지도는 덜하다. 발은 의미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을 공허한 상업적 성공보다 선호하며 이러한 타협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의 역할은 이 시기에 점점 다양해졌으며 관습이나 업계의 기대에 갇히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2008년 나이트 라이더의 리부트에서 KITT 목소리를 맡아 독특한 음성 특성을 상징적인 인공지능 캐릭터에 불어넣었습니다. 시리즈는 오래가지 못했지만 발의 연기는 원작을 존경하면서도 역할의 새로운 차원을 더했습니다. 2003년 그는 원더랜드에서 포르노 왕 존 홈즈 역을 강렬하고 불안하게 연기했다. 이 역할은 발에게 마약 중독, 범죄, 그리고 타락으로 치닫는 실제 인물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의 거리낌 없는 연기는 홀름스의 카리스마와 자기 파괴를 동등한 확신으로 보여주며 매력적이거나 단순히 비난하지 않는 복잡한 인물 연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다양한 역할들은 벨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위험이 있더라도 예술적으로 자신을 도전하는 데 헌신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운 주제와 복잡한 캐릭터를 탐구하려는 그의 의지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경로를 선택한 많은 동시대 인물들과 그를 차별화시켰습니다. 화면 밖의 싸움에 직면하기, 개인적인 고난과 성장. 스포트라이트의 화려함 뒤에는 발의 개인적인 삶은 그의 회복력과 성격을 시험하는 중대한 혼란과 도전에 직면했다. 1988년에 그는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 윌로우를 촬영하면서 만난 배우 조앤 월리와 결혼했다. 그들의 관계는 그들의 직업의 요구와 보상을 이해하는 두 헌신적인 예술가 사이의 열정적인 로맨스로 시작되었다.
그 커플은 완벽하게 어울리는 것 같았다. 둘 다 자신의 작업에 진지했고 둘 다 그들의 작업에 지성과 깊이를 더했으며 상업적 이익보다 예술적 탁월함에 대한 헌신을 공유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사랑과 공유된 예술적 비전을 축하하는 자리였고 그들은 개인의 행복과 직업적 성공 사이의 균형을 찾은 것처럼 보였다. 조안과 발은 두 자녀를 두었다. 메르세데스는 1991년에 태어났고 잭은 1995년에 태어났습니다. 발은 연기 경력이 요구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몰입하여 항상 함께하고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종종 아버지가 되면서 인생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신의 유산과 다음 세대를 위해 본보기가 되기 위해 더 자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나 명성의 압박, 빡빡한 작업 일정,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래 불안정성들이 점차적으로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발과 조에는 모두 자신들의 경력에 전념했으며 이는 촬영 중 오랜 이별을 자주 의미했습니다. 언론과 대중의 끊임없는 감시 또한 그들의 관계에 스트레스를 가중시켰고 사적인 순간을 점점 더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996년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이혼했다. 이별은 두 사람 모두에게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자녀 공동 양육에 헌신했다. 바른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그의 경력 야망을 방해하지 않도록 결심했으며 메르세데스와 잭과 오래 떨어져 있어야 하는 역할을 종종 거절하곤 했습니다. 이혼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발은 여전히 자녀들에게 헌신하며 그들의 삶에 존재하고 참여하는 것을 보장했습니다. 그는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숙제를 도와주며 그들이 자신들의 유산과 잠재력을 이해하도록 했다. 그의 양육 방식은 그가 역할에 가져온 것과 같은 사려 깊음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자녀를 개개인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꿈과 열망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혼의 경험은 또한 인간관계와 감정적 복잡성에 대한 발의 이해를 깊게 했습니다. 그의 후반 연기에 풍부함을 더한 통찰력. 그는 가족 역학을 포함하는 역할의 새로운 뉘앙스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상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서로 떨어져 있는 세상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도전. 2015년까지 킬머는 아마도 그의 가장 큰 개인적 도전에 직면했는데 그것은 바로 인후암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진단은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배우로서 그의 경력과 정체성의 중심이었던 목소리를 위협했기 때문에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 발은 진단을 공개하지 않고 두려움과 불확실함을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혼자 해결했습니다. 암의 위치는 목소리 연기에 의존하는 그의 경력에 특히 가혹했습니다. 발의 목소리는 아이스맨의 쿨한 자신감, 닥 할러데이의 재치 있는 관찰, 또는 짐 모리슨의 시적인 가사를 전달할 때 그가 가진 가장 독특한 자산 중 하나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잃을 가능성은 거의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는 고통스럽고 불확실했습니다. 발은 신체적으로 고통스럽고 감정적으로 힘든 광범위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절차는 그가 명확하게 말하고 정상적으로 먹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 동안에도 그는 계속해서 일하고 그의 삶의 열정이었던 예술 공동체에 기여하겠다는 결심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발은 자신의 진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팬들과 더 넓은 대중과 자신의 여정과 회복 과정을 공유하는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투명성은 그의 삶의 접근 방식을 나타내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는 편안한 환상을 유지하는 것보다 정직과 진실성을 선호했습니다. 그 병은 그의 상징적인 목소리에 큰 타격을 입혔고 전통적인 연기 역할을 맡는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신체적인 변화는 극적이고 눈에 띄었으며 발은 자신의 유한성뿐만 아니라 특히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허영심과 이미지 문제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체적 제한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발은 계속해서 일하고 창작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시각 예술, 글쓰기, 전통적인 음성 전달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공연 방식을 포함하여 예술을 표현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기의 힘과 새로운 목소리를 찾는 것. 2020년에 발 킬머는 감정적으로 차있는 영화 페이에 출연하며 연기에 눈부신 복귀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의 회복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고 신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술적 여정을 계속하려는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팬들과 비평가들은 스크린에 복귀한 그의 용기를 칭찬하며 변화된 상황에 맞춰 그의 공연 스타일을 어떻게 적응시켰는지 주목했습니다. 그 역할은 새로운 제약 내에서 발이
여전히 설득력 있는 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전 경력을 특징짓던 동일한 헌신으로 이 도전에 접근하여 섬세한 신체 표현, 제스처, 그리고 그가 가진 목소리 능력을 통해 감정과 캐릭터를 전달하는 방법을 찾았다. 그의 페이 덜텟에서의 연기는 그의 회복력에 대해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술성이 신체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에 대해 감동적이었다. 바른 배우로서의 본질적인 자질, 즉 지능, 감정적 깊이,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그대로 강력하게 남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1년 다큐멘터리 VR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의 전 경력 중 가장 드러나고 친밀한 프로젝트일 것입니다. 이 깊이 개인적인 영화는 킬머가 그의 삶과 경력 전반에 걸쳐 스스로 촬영한 수십 년간의 영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의 고난, 승리, 그리고 개인적인 성찰을 전례 없는 관점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발을 특히 주목하게 만든 것은 경험을 기록하려는 킬머의 평생에 걸친 습관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그가 젊은 배우로 활동하던 초기 시절부터 가장 큰 성공과 최근 건강 문제에 이르기까지 발은 평범하고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해왔다. 이 자료들은 수십 년에 걸쳐 그의 생각과 경험에 대한 가감없는 접근을 제공했다. 비평가들은 이 다큐멘터리를 거칠고 심오하며 깊이 감동적이라고 평가했다. 발은 먼 유명 인사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는 기본적인 도전들, 즉 가족관계, 직업 압박, 건강 문제,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을 다루는 인간으로 보여줍니다. 영화는 발의 예술적 과정, 가족 및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삶의 도전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지능, 유머, 회복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취약점과 실수를 드러냈다. 이 솔직함은 종종 인공적인 이미지와 신중한 홍보로 묘사되는 업계에서 용기 있고 신선했습니다. 같은 해에 킬머는 톱건, 매버릭에서 아이스맨이라는 사랑받는 역할을 다시 맡았습니다. 그의 톰 크루즈와의 재회는 그의 실제 삶의 과정을 반영하며 화면에서 개인적인 투쟁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본 전 세계 수많은 시청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공연은 대중문화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영향력과 인생의 도전 과제에 맞선 그의 회복력을 기리기 위한 진심 어린 헌사였습니다. 특히 톱건 매버릭 출연은 벨이 그를 유명하게 만든 역할을 다시 맡을 수 있게 하여 시간과 경험이 그와 그의 캐릭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인정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스맨은 더 나이가 들고 더 지혜로워졌으며 발 본인처럼 자신의 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크루즈와 킬머 사이의 장면은 진정한 감정과 역사가 담긴 전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캐릭터의 우정은 할리우드에서 수십 년간의 경험을 함께 쌓아온 실제 두 배우 사이의 관계를 반영했습니다. 그 연기는 진정한 감정과 진실된 인간적 연결로 뒷받침될 때 훌륭한 연기가 신체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발 킬머가 이미지보다 진정성을 선택한 이유. 발 킬머는 그의 경력 내내 자신에게 기회나 대중의 인기를 잃게 만들더라도 항상 진정성을 이미지보다 우선시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든 병을 공개적으로 직면하든 가족과의 친밀한 순간을 공유하든 그는 많은 유명인들이 피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취약하고 진솔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정직함에 대한 헌신은 종종 이미지 관리를 신중하게 하고 홍보 전략을 특징으로 하는 업계에서 그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다른 스타들이 매력을 극대화하고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동안 바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전념했습니다. 복잡하고 열정적이며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항상 진실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명성을 위해 명성을 쫓지 않았고 본질이 없는 유명세는 결국 공허하고 만족스럽지 않음을 이해했습니다. 대신 그의 작품은 항상 열정, 의미, 진실성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때때로 상업적 고려와 충돌하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발의 소셜미디어 접근 방식은 이러한 진정성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홍보나 신중하게 관리된 이미지 관리를 주로 위해 이러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많은 스타들과는 달리 킬머는 팬들과 솔직하게 소통하는 방법으로 소셜미디어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 여정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자신의 예술 작품과 시를 공유하며 삶, 영성, 창의성에 대한 고찰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는 팔로워들을 전례 없는 개방성으로 그의 개인 세계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과 창의적 과정을 드러내는 그림, 시, 개인적인 성찰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인위적인 유명인사 인격이 만연한 시대에 신선했습니다. 그는 자주 게시했습니다.
그의 영적 여정에 대해 질병과 회복을 겪으면서 그의 신앙과 철학적 이해가 심화된 과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글들은 삶의 가장 큰 질문들을 씨름하는 동안 희망과 유머를 유지하는 사색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솔직함에도 불구하고 킬머는 여전히 깊이 내성적이었고 적절한 개인의 경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명성의 함정을 이해하고 공공의 개방성과 개인의 깊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지혜는 연예계에서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솔직하고 개방적이면서도 품위를 유지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경험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균형은 지속적인 주의와 조정이 필요했지만 그것은 그가 자신의 여정을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게 했다. 기 진심 어린 회상, 팬들에게 보내는 편지. 최근 발 킬머는 팬들에게 직접 감동적인 편지를 공개했으며 이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감동시킨 전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직설적이고 친밀한 방식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통 홍보 담당자, 대리인, 미디어 중개인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는 업계에서 발은 자신의 경력과 예술적 여정을 지지해온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킬머는 자신의 질병과의 싸움, 받은 지원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희망을 솔직하고 개방적이며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편지는 그의 경력의 부침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를 지지해준 팬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그들의 지원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말입니다. 친애하는 친구들, 삶은 나에게 많은 역할을 주었습니다. 어떤 역할은 내가 찾았고 다른 역할은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역할은 단순히 진실한 마음과 용기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암이 내 목소리를 앗아갔지만 결코 내 정신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내 예술이 내 목소리이고 내 자녀들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당신을 통해 내 여정이 계속됩니다. 나는 명성이 일시적이고 이미지가 피상적이며 사랑과 진정성, 연결이 영원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지고 각 만남이 소중합니다. 비록 제 물리적인 목소리는 희미해지지만 제 인생의 작업이 계속 크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당신의 열정을 쫓고 깊이 사랑하며 자주 용서하고 역경이 당신의 진실을 침묵시키지 않도록 하세요. 제가 승리와 슬픔 속에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제 예술과 인간성 그리고 투쟁을 믿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삶은 눈물로 그려져도 걸작입니다. 계속 사랑하고 계속 창조하며 당신은 영원히 내 마음을 울렸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킬머의 진심 어린 편지는 전 세계에 울려 퍼져 그의 전통적인 팬층을 넘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거나 자신의 가치와 목적에 의문을 품은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편지는 그의 강인함, 겸손함, 그리고 꺾이지 않는 정신력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유명인 지위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인간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특성들이었습니다. 그 편지에 대한 반응은 압도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팬들은 자신의 고난과 회복력 이야기를 공유하며 발의 희망과 진정성의 메시지를 확장하는 지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허락을 준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